안녕하세요. 이거 이제 무슨 목적으로 찍고 있는 거냐면, 다시 시작할게요. 무슨 목적으로 찍고 있는 거냐면, 아마 오프라인에서 이 얘기하는 거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긴 한데,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찍습니다. 이번에 이제 2025년 1학기 시험을 제가 통합과학 시험 내신 대비를, 그러니까 09년생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신 분들이랑 안녕하세요. 이거 이제 무슨 목적으로 찍고 있는 거냐면, 다시 시작할게요. 무슨 목적으로 찍고 있는 거냐면, 아마 오프라인에서 이 얘기하는 거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긴 한데,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찍습니다. 이번에 이제 2025년 1학기 시험을 제가 통합과학 시험 내신 대비를, 그러니까 09년생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신 분들이랑 내신 대비를 진행을 쭉 했었어요. 하면서 굉장히 이제 현자 타임을 크게 느끼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서, 그중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은 뭐 당연히 내가 제공하는 컨텐츠들, 그리고 내가 컨텐츠를 제작하고 제공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기대들을 대부분의 수강생들께서 그다지 충족을 못했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굉장히 힘들었던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다행히 이제 걔중에 극단적으로 잘 치신 분들이 그래도 없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잘 쳤다는 거는 100점 뭐 1등급은 1등급인데 엄청 높은 1등급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교 10등 내에 들었다는지. 그래서 극단적으로 잘 친 사례들이 분명히 있어요. 많다고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있는데, 그분들 있죠. 극단적으로 잘 치신 분들을 이번에 제가 쭉 모니터링을 해보면서 엄청 크게 느낀 게 있습니다. 크게 느낀 게. 뭐 저하고 이제 1학기 시험 대비를 같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단지라고 하는 전 세계 단 하나뿐인 해설지 줄이어가지고 전단지라 해서 자체 해설지도 만들어서 제가 줘봤고, 중간 대비는 자체 해설지로 한번 해봤는데 왠지 부족한 것 같아, 조금 모자랐던 것 같아. 그래서 중간 시험을 보고 이제 느끼기에 이 학교 이런 학교는 저런 스타일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는구나, 디자인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이제 동형 모의고사라는 것도 제가 한번 제작해서 줘보지 않았습니까? 각 학교의 출제 스타일을 최대한 따라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만들어서 드렸던 자체 모의고사를 의미를 하는데, 내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1학기에 이제 소감이 뭐냐면, 분명히 자신은 있어요. 진짜 이거는 100% 트루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나 진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할 만큼 다 했어, 진짜. 뭔가 내가 부족했었던 부분, 소홀했었던 부분 없진 않아. 그러니까 지금 반성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그러니까 남들은 제공 안 하는데 다른 데 가면 못 얻었는데 나만 제공할 수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어필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했었던 애들이 이거라서, 이번 1학기에는 되게 이런 방면의 자체 컨텐츠를 개발하는 노력을 제가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열심히 안 한 건 아니야? 열심히 안 한 건 아니고, 열심히 안 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그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온 결과가 전반적으로 불만족스러우니까,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깨달았고 확실하게 이제 느낀 게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과 함께 보면서. 그러니까 자체 모의고사, 자체 해설지를 제공을 했을 때
내가 그걸 만들고 제공하면서 기대했던 바를 다 따라와 주신 분들은 이런 케이스가 됐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남들 눈에 튀려는 노력보다도 더 필요한 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덱들한테 과제를 내주면 그 과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단순히 문제를 풀고 거기에 동그라미 빗금을 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문제풀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풀이가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고쳤다면 그 고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내가 점검을 하는 노력은 솔직히 좀 안 했단 말이야. 뭐 어떤 좀 정신 나간 분들은 걔 중에 여기를 다니는 이유가 내가 숙제 검사를 안 하기 때문이다라는 좀 말까지 하던데 더 이상은 제가 그래서 억울해서 안 되겠다는 거죠. 억울해서 안 되겠다. 난 분명히 1학기에 할 만큼 했거든요. 딱 유일하게 한 개 안 한 게 있다면 요거 말고는 진짜 할 만한 거 다 했거든요. 이거 말고는 하면 할 만한 걸 진짜 다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진짜 너무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학기 때는 자체 컨텐츠 개발을 뭐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쪽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분들처럼 따라와 주는 게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미 뭐 예고를 여러 번 했다시피 과제 검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오늘 영상을 찍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인데 뭐 과제 검사 더 체계적으로 해줄게 좀 해봐라 그거야 뭐 사실 영상으로 만들 만한 주제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 극단적으로 잘 치신 분들을 쭉 보니까 다 공통적으로 뭐가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드디어 결론을 내렸냐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만의 노트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를 보고 제가 이제 확실하게 좀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노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꼭 해야 되는구나를 이번에 깨달았단 말이에요. 자기 노트를 만들어야지 특히 이 과학이라는 과목은 추론과 좀 어려운 논리에 적용을 해야 되는 문항들도 분명히 있지만 솔직히 절반 혹은 절반 이상이 암기잖아. 암기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공감하죠. 1학기 시험 쳐봤으니까. 암기를 더 세세하게 꼼꼼하게 해놓으면 점수가 다 반영이 되는데 그거를 그냥 믿고 맡겼더니 완전히 이제 엉망으로 해가지고 오시니까 내가 이제 너무 억울해서 안 되겠다는 거죠. 난 분명히 할 걸 했거든. 난 분명히 할 걸 했는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생각을 좀 곰곰이 해봤는데 그러고 보니 나도 고등학생 때 그랬고 니네도 그러고 있을 것 같아서 자기 노트를 제대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딱히 누구들이 얘기를 해준 적이 없을 거 아니야. 그죠? 생각해보는데 이것도 그래서 학원에서 전달을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걸 제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노트 정리를 잘 해야 돼요. 근데 노트 정리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 단순히 꼼꼼히 정리해, 열심히 정리해 뭐 이런 누구나 할 수 있는 막연한 조언, 이따위 조언은 조언으로서의 가치가 없잖아. 노트 제작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제작하는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저 개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런 기술적인 노트 제작이 확실히 학습효과, 학습 효율을 엄청나게 끌어올린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저래 씨 에어컨 때문에 잠시 오디오를 제가 닫았는데 산화환원 2학기 주요 내용들을 한번 쭉 적어보면 산화환원, 중화반응, 전자기 유도 뭐 그리고 기후변화 요거 4개 정도가 아마 가장 당신들이 보기에 느끼기에 어려운 주제들이 될 거고요. 여기에 뭐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지질시대라든지 생물 다양, 생명 다양성이라고 하는 그냥 생 암기로 때려야 되는 부분들도 같이 섞여가지고 이제 2학기 중간 기말 시험이 구성이 될 겁니다. 근데 어떤 단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제가 전달을 하든지 간에 그냥 다 필요 없고
에? 다 필요 없고 내가 좋아하는 물리학의 역학 뭐 이거에 대한 내용 전달도 딱히 필요 없고 내가 아무리 무슨 말을 열심히 하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노트 만드는 기술에 대한 전달이라는 거를 확실히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노트 사세요. 노트 사시고 노트 만드세요. 노트를 어떤 노트를 사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그래서 바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니네가 체계 없이 막 그냥 되는 대로 사실 나도 그렇긴 했지만 나도 되게 체계 없이 그냥 강의만 쭉 하면 되는구나 라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당장 이제 니네가 내가 이제 원하는 양식의 노트를 제작해 주기 위해서는 아트박스를 가세요. 아트박스를 가시면 딱 요 정도 사이즈 여기에 지금 A5라고 적혀 있거든요. 종이 사이즈가 A5, A4의 절반 사이즈라는 뜻입니다. A5 사이즈의 굉장히 얇은 노트예요. 요 정도 사람 손가락 두께보다 더 얇은 요 정도의 노트를 가서 2권을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A5 노트 2권을 구매하세요. 두께, 크기, 무게 보셔서 다 알겠지만 좋은 노트가 가져야 되는 물리적인 조건은 일단 가벼워야 되고 부피가 작아야 되고 면적이 작아야 되고 가볍고 작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얇아야 돼요. 절대적인 기준이 무조건 이러하다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고 그저 내 개인 경험에 기반해서 말하는 거기는 한데 이렇게 딱 사람 한 손에 들고 다닐 만한 포켓 사이즈의 노트가 가장 좋습니다. 좋아요. 좋다고. 뭔가 이제 가벼워야 되고 경쾌해야 돼요. 뭐든지 간에 정보를 저장하는 수단은 아트박스에 가면 이 노트를 3권에 3,200원 3권 묶음에 3,200원에 파는데 물론 내가 느끼기에도 좀 비싼 거 아닌가 싶긴 하지만 그냥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투자라고 생각하면 전혀 아깝지 않으니까 사시고 제발 바로 사신 다음에 한 권은 뭐 그냥 찡박아 놓으세요. 책장에 일기장으로 쓰든지 다른 과목. B노트는 목적이 뭐냐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의 노트입니다. 개념 노트는 앞으로 제가 나눠드리게 될 유인물은 대부분의 이제 내용과 목차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산화환원이라는 단원을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산화환원에서 먼저 주제를 크게 알파벳으로 갖다가 많아봐야 한 4개 정도로 쪼갤 거예요. 보통 3개로 쪼갤 거고. 그래서 일단 큰 주제 A, B, C를 잡아가지고 뭐 자연과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친 화학 반응들을 갖다가 먼저 소개를 할 거고 그 안에서 세부 주제가 역시 많으면 4개, 보통은 3개 내외로 1, 2, 3 이렇게 번호가 붙어서 목차가 짜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여기 1, 2, 3에 해당하는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이제 라벨을 붙여서 바라봐 주시면 되냐면 A-1, A-2, A-3 이런 식으로 개별 세부 주제에 대해서 라벨을 갖다가 달아준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노트를 샀어요. 뭐 요만한 사이즈의 노트를 샀어. 노트를 사가지고 펼치면은 양쪽 바닥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다가 정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냐? A-1을 적어요. 단원명은 써야겠죠. 단원명을 제일 위에 쓰고 그 단원에 대해서 A-1을 내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 목차를 먼저 적으신 다음에 야, 강사야, 네가 시키는 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A-1이 내용이 별로 많이 없는데 A-1이 별로 내용이 많지가 않아서 정리해봤는데 여백이 한 3분의 1 정도가 남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 밑에 여백에다가 바로 A-2를 채우냐? 아니야. 이게 핵심인데 여백을 꼭 남기도록 하십시오. 여백을 남기세요. 써봤더니 3분의 2까지밖에 안 채워졌다. 그럼 3분의 1은 여백으로 남깁니다. 남겨놓고 A-2는 어디에 쓰냐? 무조건
A-1이든 A-2든 B-3이든 C-4든 무조건 정리할 때 어떻게 한다? 그 목차는 반드시 가장 위에 문단 바꾸기 하듯이 가장 위에 다시 위치할 수 있도록 배치를 가져간다. 왜 그래야 되느냐? 생각을 해봐. 지금 7월 중순쯤에 이제 산하한원부터 해가지고 필요한 단원들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나한테 전달을 받았어. 그러면 그거를 여기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노트 만드는 절차를 묶어서 1회독이라고 할게. 1회독하고 말 겁니까? 아니잖아요. 미친 짓이잖아요. 시험 칠 때까지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시험 치기 전까지 2회독, 3회독, 4회독. 이상적인 시험 대비라는 건 항상 이렇게 N번의 다수의 회독을 전제로 깔고서 시험 대비가 이루어지는 게 사실 모든 과목, 모든 시험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절차란 말이야. 그러면 당신들이 N회독을 이 노트를 바탕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봐봐요. 나한테 1회독, 이 노트를 제작하면서 1회독을 했어. 여백을 만들어 놓은 상태로 학교를 다시 갔어. 계약을 해서 2학기에 등교를 했어.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뭐 있을 건데 생각을 해봐. 학원에서는 나 같은 인간은 이제 모든 학교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게 되니까 모든 학교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멘트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학교 선생님은 니네 학교의 시험지에 해당하는 얘기만 해주시면 되는 분들이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랑 내가 하는 말은 좀 다를 거란 말이야. 좀 달라요. 좀 많이 다르진 않을 거고 미묘하게 다르겠죠. 미묘하게 다를 건데 그 미묘하게 다른 말 중에 내가 하는 말이랑 이분들이 하는 말 중에 당연히 니네가 뭐가 더 우선시 돼야 돼. 이분들 하는 말이 더 중요한 거고 이분들 하는 말은 내가 한 말로는 들은 적이 없어. 그러면 나중에 학교에서 교사분들 말이건 혹은 그분들의 학습지건 자료건 유인물이건 그런 데서 추가되는 내용들을 학원에서 1회독으로 진행할 때 들어본 적 없었던 내용들 학교 선생님 말씀이나 아니면 다른 참고서를 지가 봤을 때 나 이거 처음 보는데 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추가로 적어주기 위해서 미리 남겨놓는 겁니다. 뭐를? 여백을. 여백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여백의 목적은. 알겠죠? 절대 노트는 좋은 노트, 잘 만든 노트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절대 빽빽하면 안 돼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빽에 바로 치면 쌍기역 적었네. 미쳤나?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나는 이미 빽빽한 방식의 노트를 적어봤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성공을 거두었다.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 지금까지 오신 방식 인정할게. 안 했던 사람이 대부분일 걸 아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노트 만들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똥인지 된장인지를 아예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하세요. 무조건 따라 하세요. 시킨 대로. 지금 해야 돼요. 방학부터 해놔야지 한 달 정도 제가 시킨 대로 해보고 나서 좀 내가 봤을 때는 나한테는 이거를 살짝 이렇게 변형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감을 잡으면 성공이란 말이야. 그럼 그 감 잡은 대로 다시 자기 노트 또 만들면 돼. 그거를 노력을 아까워하면 안 돼. 낭비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일단 개념 노트 만들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듬성듬성 보기에 시원하게 여백을 많이 두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나눠주는 유인물이 전부 다 A1, A2, B1, B2, B3 이런 식으로 목차가 달려있을 거기 때문에 1회차 노트 정리를 할 때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뺏겨 쓸 수밖에 없겠죠, 초반에는. 근데 웬만하면 그거 뺏겨 쓰는 과정에서도 다 자기만의 좀 요약 방식들을 계속 고민을 하면서 노트를 정리를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요약이라는 게 또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에 대해서 분명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살짝의 우려가 들었기 때문에 방금 순간적으로 그것도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니네가 배가 고파서 치킨을 시켜서
치킨을 시켜서 거실에서 TV를 틀고 먹었다. 이런 기다란 서술형 그리고 약간의 구어체 형태의 문장이 있잖아. 요약을 하라는 거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야? 니네가 뭘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문장에서 결국 중요한 거는 주어 서술어거든. 영어든 국어든 다 마찬가지야. 영어든 국어든 다 마찬가지고 저도 이 과목이 결국에는 국어, 영어의 좀 다른 형태라고 생각하거든요. 배가 고파서 치킨을 시켜서 거실에서 TV를 틀고 먹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이런 애들은 별로 안 중요한 거고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뭘 시켜서 뭘 먹었다. 행동이 무엇이고 그 행동의 대상이 무엇이냐. 뭐 그럼 주어 서술어 목적까지 중요하다 칠게. 뭐 주어야 당연히 네가 먹은 거겠지. 그런 건 생략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약이라는 건 여기서 결과적으로 행동에 해당하는 부분들, 정보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키워드스럽게 따가지고 이렇게 줄이라는 거거든. 치킨 먹었다. 근데 이렇게만 적으면은 먹은 게 먹은 치킨이 시켜서 먹은 건지 지가 직접 시켜서 먹은 건지 모르니까 뭐 부연 설명으로 치킨 시켜 먹었다. 이렇게 하라고 요약을. 그러니까 요약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노트다운 노트라는 걸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꼭 뭘 다 적어야지 노트를 잘 만들었다고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오히려 기억에 더 안 남아요. 덜 남아요. 요약을 해야 돼요. 요약하는 연습을 계속 반복을 해줘야지 오히려 나중에 기억이 더 잘 남게 됩니다. 이거 보장할게요, 진짜. 자, 그래서 다소 잔소리처럼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A노트 만드는 방법, 구성하는 방법은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백과 요약, 그리고 N회독을 위한 설계였고 문제 노트는 그럼 어떤 식으로 디자인하시면 되느냐? 제가 이제는 모든 단원에 대해서 주간지 형식으로 위크 1, 위크 3, 위크 2, 위크 1, 위크 2, 위크 3, 위크 4 이런 식으로 숫자를 계속 누적해 나가면서 주당 과제를 계속 드릴 거고 그 주당 과제가 아마도 하나당 50문제씩 아마 들어가 있게 될 거거든요. 주간지 하나당 50문제가 들어가. 그러면 50문제를 풀이한다 했을 때 분명히 초반에는 본인이 할 내용이 숙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꼴랑 내가 20번까지밖에 문제를 안 풀었는데 여기서 4개가 틀렸어. 5번, 7번, 14번, 19번 틀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건 목차입니다. 내가 주간지에다가 제목을 다 다뤄서 니네한테 줬기 때문에 니네가 노트에다가 문제 정리를 한다 그러면 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리해야 하는 문제의 출처가 어딘지를 다 적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출처. 그래서 내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문제가 위크 1에서 나왔어. 그러면 가장 첫 줄에 위크 1을 적고 위크 1에서 해야 될 문제가 5번, 7번, 14번, 19번이야. 자, 여기서도 역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시원해야 돼요. 듬성듬성 해야 되고 좀 압축적이어야 돼요. 적는 내용들이. 장황하게 적지 마세요. 압축적으로 적으셔야 되는데 5번, 7번, 14번, 19번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틀렸어. 맞았는데 좀 애매하게 맞았고 얘도 틀렸어. 근데 5번, 7번은 내가 봐도 쉬운 문제야. 틀리긴 했지만 쉬운 문제야. 단순 사실 확인, 너 암기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 그거를 물어보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암기형 문제들, 암기 확인하는 문제들은 그냥 다시 공부한다 그래도 참고서에 줄 한 줄 글만 읽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적는 거죠. 위크 1에 5번을 정리할 때는 내가 왜 틀렸지? 5번, 7번은 맞출 수 있었는데 틀렸는데 맞추기 위해서 내가 알았어야 되는 정보들. 암기를 아직 덜 해서 알았어야 했는데 몰랐던 정보들, 몰랐던 내용을 역시 한두 줄 내로 압축해서 간결하고 다 모아봤을 때도 시원시원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적어주시면은 성공적인 노트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절대 빽빽하게 오답 노트, 문제 하나하나 다 옮겨 적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망해요, 100%. 자, 근데
14번 같은 경우에는 맞췄는데 좀 애매하게 알고 있어서 맞췄다. 애매하게 아는 상태로 맞췄단 말이야. 맞추긴 맞췄는데 반점은 찍었단 말이야. 그런 거는 이제 뭐 하면 되느냐. 그 애매했던 내용을 저한테 듣든지 저한테 뭐 물어봐서 나 이거 애매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셈 이라고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참고서를 직접 찾아보든지 해가지고 그 애매한 내용들을 더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서 다시 한두 줄 내로 축약해서 적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암기 확인형 문제들을 다 처리를 해 주시고, 근데 특히 이번 시험 범위에는 중화 반응이라는 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중화 반응이라는 게 들어가고, 이런 유형은, 이 단어는 그냥 문제 자체가 무조건 어렵게 나올 거라고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드한 문제가 나온다고 전제를 깔았을 때, 이런 하드한 문제일수록 그 풀이하는 데 있어서 뭐가 되게 필요하게 되냐면 나름대로 기술이 꼭 필요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좀 지면 할애를 해가지고 큼지막하게 써줄 필요는 있는데, 이런 기술이 들어가서 나름대로 좀 추론을 요구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할 때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애초에 풀지도 못하겠죠. 처음이라면. 존나 어려우니까. 근데 그 어려운 문제를 그나마 좀 B노트는 목적이 뭐냐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의 노트입니다. 개념 노트는 앞으로 제가 나눠드리게 될 유인물은 대부분의 이제 내용과 목차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산화환원이라는 단원을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산화환원에서 먼저 주제를 크게 알파벳으로 갖다가 많아봐야 한 4개 정도로 쪼갤 거예요. 보통 3개로 쪼갤 거고. 그래서 일단 큰 주제 A, B, C를 잡아가지고 뭐 자연과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친 화학 반응들을 갖다가 먼저 소개를 할 거고, 그 안에서 세부 주제가 역시 많으면 4개, 보통은 3개 내외로 1, 2, 3 이렇게 번호가 붙어서 목차가 짜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여기 1, 2, 3에 해당하는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이제 라벨을 붙여서 바라봐 주시면 되냐면 A-1, A-2, A-3 이런 식으로 개별 세부 주제에 대해서 라벨을 갖다가 달아준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노트를 샀어요. 뭐 요만한 사이즈의 노트를 샀어. 노트를 사가지고 펼치면은 양쪽 바닥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다가 정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냐? A-1을 적어요. 단원명은 써야겠죠. 단원명을 제일 위에 쓰고 그 단원에 대해서 A-1을 내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 목차를 먼저 적으신 다음에, 야 강사야, 네가 시키는 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A-1이 내용이 별로 많이 없는데? A-1이 별로 내용이 많지가 않아서 정리해봤는데 여백이 한 3분의 1 정도가 남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 밑에 여백에다가 바로 A-2를 채우냐? 아니야. 이게 핵심인데 여백을 꼭 남기도록 하십시오. 여백을